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캐넌입니다. 오늘은요, 뉴스 몇 가지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오늘 빅토리아주가 락다운 이제 해제돼가지고 오늘 하루 제가 보냈는데,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게 오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다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뭐 일상생활을 돌아가는데 오늘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일상으로 이제 빠르게 복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게 오늘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길거리에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일하는 데에서도 이렇게 바쁘지 않았고 굉장히 조용하게 오늘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어, 조금 더 편안하게 다시 이제 일상생활을 돌아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빅토리아주에 계신 분들은 5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 오늘 굉장히 뜨겁게 다룬 뉴스인데요. 간단하게 요지는 이거예요. 호주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이제 뉴스가 나가는데 그 뉴스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을 다른 뉴스 채널들하고 착착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뉴스콥하고 가장 큰 뉴스 매체죠. 뉴스콥하고도 협상을 했고, 그러니까 뭐 채널 7, 9 뭐 이렇게 협상을 다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일어났는데 페이스북이 갑자기 이제 금지를 시킨다는 바람에 저도 이제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호주 뉴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호주 뉴스 채널로 들어가니까 뉴스 채널은 살아있는데 게시물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뉴스 채널만 그 금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뉴스 채널이 아닌 뭐 보건이라든지 의료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자선단체라든지 호주가 속해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다 금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정치계에서도 조금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퀸즐랜드 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알림 설정을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이런 예방하는데 알림 설정을 페이스북으로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질 못한다. 그러니까 스코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내일까지 당장 고쳐놔라. 이런 내무장관 같은 경우는 마크 저커버그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협상은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해 나갈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죠. 근데 저도 좀 걱정인 게 페이스북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모아보기처럼 짤막짤막하게 이제 제목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저도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되면 꼭 페이스북은 들어가거든요, 먼저. 그리고 이제 최신 글은 이제 먼저 보는데, 뭐, 최신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뉴스가 올라온 게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항상 페이스북에 손이 가는데, 지금 뉴스가 이제 금지돼가지고, 저도 들어갔는데 한국 뉴스밖에 안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좋은 기능은 이제 뉴스에 달린 사람들의 여론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기능을 이제 제가 살필 수가 없다라는 게 참 아쉽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뉴스 채널에서도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해요.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yes, no 이렇게 해갖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뉴스 채널을 각각 이제 뉴스를 들어가갖고 채널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확인을 잘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저처럼 이렇게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를 제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이제 조금 페이스북보다는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걱정이긴 합니다. 앞으로 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네, 다음 뉴스는요. 백신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행되는데 접종이 이제 시행될 곳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뉴스로 올려드렸어요, 따로. 그래서 뉴스로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지역별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 의료진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이라든지 어, 코로나에 이제 아무래도 노출이 이제 가장 심한 곳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할 것 같아요. 호주도 다음 주부터. 지금 이거는 영국 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백신을 몇 명이나 맞았는지 누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 1,600만 명 정도가 지금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근데 굉장히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백신 접종을 이렇게 1,600만 명이 시행을 했고, 예,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한 환자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백신 접종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갖고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백신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럼 이제 호주도 백신을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이 만약에 풀리게 되면 저도 비행기 표를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다음 뉴스는요,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브렌트유가 65달러를 돌파했는데, 미국의 지금 한파 때문에, 유가가 지금 많이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제 감산을 못하겠다. 그래서, 100만 배럴 감산한 거를 다시 이제, 100만 배럴 늘리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원자재에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은 그 위에가 이제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언제든지 이렇게 증산을 할 수 있다.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미 연준 소식인데요. 경제회복 갈 길 멀다. 돈풀기 정책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 반응은 정반대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연준은 아니라는데 시장은 자꾸만 점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반대 상황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요번에도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오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왜 오르는지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백신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원자재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 같은 경우도 하락했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올리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요. 원자재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가를 이제 올리는 게 되고요. 백신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나옴으로 해서 아까 전에 이제 UK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화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소비를 할 거다. 그런 기대 심리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오를 것이다. 예, 금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뭔가 이제 연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이제 잘 나가게 되면 신흥국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된다. 그 전에 뭐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차가 호주라든지 다른 신흥국들이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가니까 미국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쏠리게 되는 자금을 좀 막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니까 미국보다는 금리가 더 높아야지 해외에서 돈이 이제 유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글라데시라는 은행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제가 이제 돈을 이제 뭐 한 100억을 예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 은행은 예금 금리를 그러니까 예금 이자죠. 예금 이자를 1% 준대요. 근데 방글라데시 은행은 예금 이자를 3% 준대요. 그러면 이 3%가 더 매력적이네 하고 뭐 안전하겠지 하고 믿고 이제 3% 쪽으로 방글라데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요. 근데
방글라데시 은행이 3%, 여전히 3%인데, 미국 은행이 한 2%까지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2%까지 됐어요. 근데 방글라데시 은행보다는 그래도 미국 은행이 안전하잖아. 그러면은, 2%만 주면은 내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다음 보실 내용은요. 호주 실업률인데 제가 커먼웰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오늘 이제 페이스북 때문에 이 좋은 뉴스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재무장관이나 스코모가 나와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실업률 이거 엄청 좋게 나왔다 지금. 그러니까 3월에 잡시커하고 자키퍼 이거 종료해도 이거 별로 큰 타격 없어. 이거 했어야 되는데 오늘 페이스북 때문에 이거 하지를 못해갖고 제가 오늘 그걸 보지를 못했네요. 네, 아무튼 실업률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요. 호주 실업률은 1월 달에 6.4%가 나왔고요. 12월 달에는 6.6%였는데 0.2% 정도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은 12월 달에는 한 5만 명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전달에는 29,1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풀타임 같은 경우는 한 59,000명이 증가를 했는데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한 29,800명이 줄었다고 하네요. 같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 먼저 보시면요. 여성분들의 불안정 고용률이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 얼마까지? 7년 내에 가장 최저점까지 떨어졌다. 뭐 한 10점 뭐 한 2% 정도 되겠네요. 10점 한 2%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각 주별로 이제 해서 보면 실업률이 각 주별로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제 남호주가 가장 높네요. 가장 높고 남호주가 한 7.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퀸즐랜드주가 한 7% 정도 되고요. 빅토리아주가 뭐 한 6.2, 3% 정도 되고요. 서호주가 6.1%, 뉴사스웨일주가 한 6% 정도 되고요. 타즈메이니아도 뭐 한 5.8% 정도, 이 정도를 기록했네요. 다음 보실 그래프는 노동 이제 참여율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거는 이제 빅토리아주 락다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락다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불안정 고용이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 2년 내 최저점.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이전 수치로 돌아왔다. 다음은 마찬가지로요. 고용 시장의 회복이 4월부터 이제 락다운에 들어갔는데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요게 이제 빅토리아주가 락다운이 되면서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이제 고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다. 다음은 이제 얼마나 일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시간으로 이제 봤을 때 얼마나 일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오늘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좀 비관적인 분들은, 야, 고용이 늘면 뭐하냐, 시간이 줄었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 지금 커먼웰스 보고서 내용에는 1월 달에는, 휴가가 있지 않냐. 1월 달에는 여름 휴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일단 다음 달에 돼서 일단은 보면 또 부디 이제 락다운 때문에 그래 이렇게 또 얘기 안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음 달에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팬데믹 기간에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호주인들이 고용이 얼마나 됐냐.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한 1350만 명이 고용이 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한 1290만 명 정도 되네요. 1290만 명 정도 되네요. 아무튼 수치가 제 기억으로는 1350만 명으로 왔는데
아무튼 뭐 한 1290만 명이 고용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이전은 아직 회복을 못했다. 1300, 한 10만 명 정도 회복은 못했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이전에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1320만 명, 한 3, 40만 명이 지금 고용이 더 돼야 된다는 상황이죠. 예, 아무튼 오늘 실업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요. 상당히 좋게 나왔다, 실업률이. 근데 이제 실업률이 이제 좋게 나오면 그 중앙은행에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국제 매입을 했을 때, 국제 매입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 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 세 번째가 이 고용하고 그 다음에 물가를 볼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2월 4일 날 통화정책 하기 전에 물가가 이제 나왔는데 물가가 0.7%를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0.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죠. 물가가.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고용이 실업률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6.4%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좋게 나오면 다 좋게 나오면 긴축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10년물 국채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 1.4%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1.3%에서 4%까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10년물 국채가 1.3% 뚫었을 때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1.3% 뚫었을 때가 시간을 보니까 한 2020년 3월 정도 되더라. 근데 이제 지금 벌써 4%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4%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1.4% 정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 더 올라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주 주택 모기지 이자인데 고정금리로 가장 낮은 거를 이제 보니까 가장 평균적으로 나열해서 보니까 2.2% 정도 되는 거죠. 2.2%면 이 시간상으로 이쪽까지 올라가려면 한 단계, 두 단계 스텝으로 올라가면 2.5%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2.5%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는 0.25%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0.25% 올라간다는 얘기면은 0.25% 올라가면 TV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얼마를 빌리면 대충 월에 70불이 더 내야 됩니다. 이렇게 뭐 TV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월에 뭐 한 60불은 이자를 덜 내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월에 70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두 번만 올라가면은 벌써 월에 140불을 내야 되는데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요. 감사드립니다.